오늘이 머릿말. 새해가 되어 계획을 세웁니다. 일찍 자기, 자기 전에 핸드폰 보지 말기, 과식하지 말기, 틈틈이 움직이기, 과소비 금지. 어제의 나보다 더 나아진 오늘의 나를 기대하지만 막상 무엇이든 하려고 들면 내일부터 할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내일을 바꾸기 위해 오늘을 새롭게 살아보는 일을 더 잘 해내고 싶어서 책을 읽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리딩 케미스트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다혜입니다. 세상에 쉬운 일은 하나도 없다지만 그중 가장 어려운 것은 오래 묵은 습관을 바꾸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제가 가장 바꾸기 어려운 습관은 일찍 자는 것인데요. 11시에 잠들고 싶지만 12시 반쯤 누워서 핸드폰을 하다 보면 새벽 2시쯤 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싶다, 하루를 일찍 시작하고 싶다 하는 저의 새해 목표는 과연 달성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습관 만들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신지 작가님이 오늘 함께 하실 예정인데요. 김신지 작가님께도 나쁜 습관이 있는지 여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신지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쁜 습관 부자 김신지입니다. 나랑 겨루자. 이거 읽어주신 거 다 해당하는 걸요? 그러니까요. 제가 정말 너무 안 좋은 습관이 많다라는 생각을 매번 하는데 이걸 바꾸기가 쉽지가 않고 맞아요. 하나라도 간신히 한 개를 이렇게 없애거나 해도 몇 달 지나 보면 다시 그러고 맞아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안 보는 것도 특히 저는 너무너무 하고 싶은 일 중에 맞아요. 하나인데 이제 실제로는 그 침대에 누워서 들고 있던 스마트폰을 얼굴에 떨어뜨릴 때까지 계속 본다. 이게 현대인이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게 자기 전에 휴대폰 안 보기, 네. 일어나자마자 휴대폰 안 보기. 그걸 안 할 수가 있다면 그러니까요. 정말요. 이게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다들 이걸 다짐도 많이 하셨을 거고 실패도 많이 하셨을 그렇죠.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결혼한 다음에 바뀌지 않은 게 있는데 둘이 나란히 누워서 핸드폰을 굉장히 오래 본다. 그러니까 한마디도 하지 않고 맞아요. 예, 오래 본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친구랑 여행을 가거나 하면 같이 이제 침대에 누워 가지고 핸드폰을 각자 보면서 맞아요. 그걸로 웃긴 거 있으면 전달해 주고 카톡으로 대화하기. 예. 우리가 같이 여행을 와야 했던 걸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죠. 진짜 나쁜 습관을 바꾼다는 거가 너무 어렵죠. 네. 너무 어려워서 사실 오늘 우리가 소개할 책이 읽으면서도 되게 와닿고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네. 오늘은 습관의 디테일이라고 하는 책 이야기를 할 건데요. 어쨌든 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2024년 새해에 세우셨던 목표가 있나요? 제가 참 한결같은 사람이라 네네네. 네네네네. 네, 그래서 새해 목표가 늘 같아요. 네. 영어 회화 공부하기, 네. 운동하기. 네. How do you do? 한 20년째 다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얼마나 한결같은 사람인지 매번 이게 똑같다는 것은 네. 매번 실패하고 있다는 거여서 뭐 잘 안 됐죠. 올해도 잘 안 됐습니다. 영어 회화는 앱을 고르고 있었는데 왜 12월이 됐죠? 앱을 고르고 계셨군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 네네네. 이렇게 X에 올라오는 후기들을 보면서 이건 그래? 그래서 그쵸. 또 그거에 대한 단점이 발견되면 이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분명. 네네네. 근데 12월이 됐어요. 영어 공부 왜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게 어렸을 때 머리가 더 말랑말랑했을 때 네. 이제 탄력받았을 때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중간에 이게 일을 하면서 오랫동안 단절되어 있던 시기를 겪고 나니까 이 스피킹을 더 잘하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 여행 네. 가거나 했을 때. 근데 매번 그런 마음만 있고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니 여행 갈 때 맨날 그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도. 맞아요. 여행 가면 내가 좀 유창하게 무슨 대단한 말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행 가 가지고 뭐 대단한 거 하는 것도 맞아요. 아닌데 뭐 예를 들면 무슨 컴플레인을 할 일이 있다든가 맞아. 예, 아니면 전화로 예약할 일이 있다든가 이런 때
숨 한 번 더 쉬는 거 말고 맞아요. 그냥 능숙하게 착 전화해 가지고 얘기하고 싶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는 또 사실 닥치면 하잖아요. 닥치면 하는데 약간 뚝딱거리고 하는 내가 싫어. 맞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사실은 소통이 됐기 때문에 별 문제를 생각하지 않는데 나는 생각하기에 '이것보다는 좀 더 잘 말하고 싶어.'라고 생각하기 음. 때문에 그런 순간들에 '아 공부를 좀 더 맞아요.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그게 이제 돌아오는 차편에서 이미 맞아요. 윤씨가 산산이 부서진다. 예.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늘 생각하고 '다음 여행까지는 내가 조금 더 유창해지리라.' 맞아요. 네. 하지만 똑같은 나를 데리고 또 여행을 네. 나가게 되고 운동도 늘 다짐을 하는데요. 이제 전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밖에서 하는 뭐 러닝이나 자전거 타기나 이런 걸 좋아하는데 추위가 시작되는 순간 날씨에 무조건 지거든요. 멋진 핑계네요. 그러면 그래서 날씨가 좋을 때는 하셨나요? 했죠. 가을엔 네네. 했죠. 근데 이제 추워지기 시작하고 나서는 '아유 영하 6 도인데 무슨 운동이야.' 뭐 이렇게 되고 계속 안 할 핑계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또 뭐 2025년 목표도 똑같죠. 영어 회화, 운동하기. 한결같은 사람이라고 주장해 봅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영어 회화하고 운동하기는 아마 이 팟캐스트 들으시는 거의 모든 분들 뭐 한 음. 절반 정도 일단 절반 정도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영어는 당장 쓸 일이 없어도 뭔가 '잘하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고 운동은 장기적으로 결국은 건강해야 되니까 맞아요. '나한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해내지 못하는가.' 음. 하는 이야기를 오늘 해 보면 좋을 것 같고 네. 혹시 뭐 바꾸고 싶은 습관도 있나요? 아까 말한 휴대폰이죠. 음. 특히 아침에 잘 때는 제가 포기했고요. 잘 땐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숙면을 포기하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걸 보면서 시작하는 게 좀 아침을 긍정적으로 좀 시작할 수 있는 어떤 루틴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데 음. 역시나 한결같은 사람이라 뭘 바꾸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요. 누구나 또 그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아침을 좀 기분 좋게 산뜻하게 좀 낙관적으로 시작하고 싶다 하는 마음은 또 현대인 누구나 갖고 있는 마음이 아닐까. 작가님은 어떠세요? 저도 비슷하고요.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안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SNS 볼 때도 많고 이제 이 스마트폰으로 책을 읽을 때도 되게 음. 많거든요. 그 책을 읽다가 SNS를 보다가 보통 왔다 갔다 하면서 한 2-3 시간 누워 있게 되는 경우가 멀티태스킹. 많은데 네. 아우 멋지다. 근데 아니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걸 이제 이런 습관이 들어있는 채로 시간이 오래 가다 보니 알게 된 게 뭐냐면 재밌어도 보고 음. 재미없어도 봅니다. 음. 그러니까 재미가 없으면 재밌는 게 나올 때까지 보고요. 맞아요. 재밌으면 재밌으니까 끊지를 못하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눈을 뜨고 있을 수 없을 때까지 보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할 때. 심지어는 제가 며칠 전에는 11 인가에 '일찍 자야겠다.'라고 정말 마음을 먹고는 11 시에 누운 거예요. 누웠으니까 사실 이제 거기서 끝났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잠은 금방 자기 때문에 어. 그냥 누우면 그걸로 끝났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뭐 없나?'라고 생각하고 스마트폰을 켠 순간 예 그때부터 단톡방에서 얘기가 오가기 시작하여 그날도 새벽 2 시까지 그러니까 거의 아. 한 2-3 시간 정도를 이제 음. 단톡방을 하다가 SNS를 하다가 이러면서 시간을 보냈던 거죠. 이런 저 자신은 싫지만 이거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음. 그리고 어쨌든 새해가 될 때는 기분상 '아 이런 거 좀 그만하고 싶다.' 혹은 '이런 거 맞아요. 바꿔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 책을 준비를 해 봤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할 책은 BJ 포그의 습관의 디테일이라는 책인데요. 저자인 BJ 포그는 스탠퍼드 대학교 행동설계 연구소장이라고 합니다. 20년간 6만 명 정도의 삶을 추적하면서 알게 된 습관을 만드는 방법을 정리해서 책을 썼고 그게 습관의 디테일입니다.
책 소개글에 보면 BJ 포그 박사의 습관 설계 법칙을 익히면 당신도 책상 정리, 아침 운동 같은 좋은 습관을 몸에 익히고 휴대폰 과다 사용, 음주, 흡연처럼 나쁜 습관을 없앨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과연 그게 가능할 것인지 오늘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책을 예전에 처음 나왔을 때도 읽었고요. 이게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읽는 책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기적으로 반복해 읽는 책이라고 하는 것은 잘 되지 않았다. 잘 되지 않았다. 근데 이제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들 중에 효과를 본 것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는 정말 새롭게 살고 싶다. 이런 엉망진창인 나를 2024년에 두고 네. 새로운 나로 2025년에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2020년에 이제 출간된 책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가 되면 항상 이 습관 관련해서 이거 좀 바꿔야 되는데라고 생각할 때 이제 꺼내보게 되는 책인 거예요. 혹시 작가님은 이렇게 주기적으로 뭐 혹은 새해에 굳이 꺼내 읽는 책 같은 게 있으신가요? 근데 저도 새해 무렵에는 그 연말 연시에 이 습관 관련된 책이나 뇌과학 책 역시. 이런 것에 또 영향을 많이 받고 싶어 하고요. 아니면 루틴이나 리추얼에 관련된 책들 그런 네. 것들 보는 거 좋아하는데 왜 그럴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사실 누구나 연말이 되고 새해를 바라볼 때 이 희망을 필요로 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 책들을 보면 그냥 막연하게 희망을 주는 게 아니라 좀 구체적으로 하우투가 제시되어 있으니까 맞아요. 이 책을 읽는 동안에는 그 시간 동안에는 내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꿈과 희망 속에. 맞아요. 그 희망이 좀 만져진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예시로 알려주는 것들을 나는 내 일상에 이렇게 적용해 봐야지. 좀 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다른 책 읽는 것보다 이런 책들 읽으면서 좀 새해에 대한 희망을 충전하는 그런 걸 좋아해서 이런 책을 좀 다시 찾게 되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이런 자기계발서류의 책도 굉장히 많이 읽는 편인데 자기계발서를 읽을 때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느꼈던 거지만 마음속에 희망이 가득 찬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소설책 읽을 때는 엄청 슬플 때가 많거든요. 주인공이 맞아요. 계속 제가 예전에 이제 어떤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작은 사이트를 당시에 소설 관련한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우리 이 사이트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팝업을 띄워서 설문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소설 주인공 중에 당신이 사귀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 설문을 해 보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 보니까 우리들 중 누구도 소설 주인공하고 사귀고 싶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대체로 다 비극적인 이야기의 그니까요. 주인공이고 저도 팝업 떠올려 보려고 했는데 없는 것 같아요. 없죠. 예. 그래서 보통 뭔가 이 사람의 인생 그러니까 소설에서 소설이 될 만한 누군가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극적이고 특히나 비극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주인공은 없을 것 같아."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와서 결국은 그 팝업은 하지 않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과 비교했을 때 자기계발서가 이야기하는 거는 언제나 더 나아질 수 있다. 달라질 수 맞아요.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건실한 연인 같잖아요. 그쵸. 그런 점에서는 소설 주인공과는 극과 극. 예. 그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워낙 그 새해 돼서 읽어 볼 만한 책이라고 느끼는 게 이 습관의 디테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습관 만들기에 대한 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워낙 맞아요. 이게 모두의 관심사이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계열에서 같이 읽어 볼 만한 책으로는 제임스 클리어의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고 하는 책도 굉장히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책이기도 하고 저도 이 책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습관의 디테일 같은 경우는 좀 더 이 행동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시스템을 잘 알려준다는 느낌이 있어서 두 권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작가님은 이 책 어떻게 읽으셨어요?
저도 아주 작은 습관의 힘도 역시나 집에 있거든요. 아, 역시, 역시. 근데 약간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 원리와 그리고 이 주장하는 근거가 될 만한 어떤 사례들, 뭐 어떤 기업체나 혹은 운동선수들의 운동법에 이런 거에서 좀 사례를 끌고 온 책이라면 습관의 디테일은 더 어떻게 뭐 워크북처럼 네, 그래서 맞아요, 어떻게 맞아요. 해야 되는데 네, 라고 했을 때 그걸 굉장히 강조 반복해서 네. 알려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용성 측면에서는 습관의 디테일을 그리고 원리를 좀 알고 싶을 음, 때는 아주 작은 습관임을 먼저 읽으시고 습관의 디테일로 넘어오면은 훨씬 내 일상에 어떤 식으로 구체적인 적용을 해볼지 자꾸 이 귀퉁이에 적게 맞아요.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습관의 디테일의 좋은 점은 계속해서 이제 도표를 만들게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도표가 꽤 나오지만 그거를 도표가 뭐 복잡한 도표가 아니라 이거를 당신이 만들어야 한다라는 음, 식으로 계속 유도하기 때문에 아, 그래? 그러면 이렇게 선을 그어 볼까? 뭐 음, 저렇게 축을 만들어 볼까? 음, 하는 식으로 음, 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맞아요. 네, 그게 이 책의 굉장히 큰 장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책 속에 등장하는 예시들이 일상적인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음,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도 현실감이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읽다 보면 이거 나랑 되게 비슷한데?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꽤 있는 거예요. 음, 네, 그렇기 때문에 감정이입을 하면서 읽어갔던 책이 아닌가 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새해에 그 습관책을 찾아 읽는 이유는 정말 작심삼일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기 때문인데요. 습관의 디테일에서는 습관을 만드는데 동기, 의지, 노력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신 팔굽혀펴기 2번 하기, 음, 플랭크 5초 버티기, 포스트잇 한 장 쓰기 이렇게 작고 사소한 행동을 일상의 자극과 연결해서 반복적으로 실천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음.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실천할 때마다 즉각적으로 축하하면 우리의 뇌는 이 행동을 습관으로 받아들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책에서 말하는 습관 설계법 중에서 인상적이었던 게 있을까요? 저는 여기서 황금 행동이라고 부르는 게 행동 음, 설계에서 나에게 가장 적합한 행동을 찾아내면 그걸 황금 맞아요. 행동이라고 부르는데 그 핵심이 당장 시작할 수 있을 만큼 작은 행동이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설명해 준 것 중에 그러니까 진짜 피곤한 날 네, 그리고 뭐 휴가나 여행을 갔을 네. 때 그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때에도 할 수 있을 만한 작은 음, 행동인가를 기준으로 정해야 된다. 그게 와닿았어요 되게. 그러니까 운동하기도 뭐 '러닝을 30분 한다.' 이렇게 정하면 목표가 이미 크잖아요. 그리고 진짜 피곤한 날 오늘처럼 추운 날 안 하고 싶은 거 1 순위 네, 인데 근데 뭐 '스쿼트를 2회 하겠다.' 이 정도는 진짜 피곤하거나 감기 걸린 날이거나 혹은 휴가지에 있을 때도 2 회니까 할 수 있는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아 황금 행동을 이런 식으로 작게 구성을 해야 되는구나.' 이걸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그 작은 행동이란 거 자체가 말씀하신 작심삼일을 가능하게 해 주는 맞아요. 작심삼일 10번 하면 한 달이니까. 네. 아, 우리 꼭 남한테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는 안 해. 맞아요. 그래서 그렇지. 네, 스쿼트 2 회면은 작심삼일 하고 10번 반복하면 1 월에 나는 이걸 분명히 해낼 것이다. 네. 이런 희망에 차서 읽었다.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근데 말씀해 주신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도 이제 제가 아는 분 중에 이제 이렇게 습관책을 읽고 정말 실천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또 음. 이것도 책만 읽는 사람이 있고 책을 읽었으니까 '내가 적응해 음. 봐야 돼.'라고 '적용해 봐야 돼.'라고 생각하고는 그렇게 바꾸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정말 그걸 하신 거예요. 화장실에 갔다 올 어. 때마다 스쿼트 20개 하기. 너무 큰데요? 근데 20개 그분은 원래 발레를 운동을 오래 좀 하시던 하시던 분이어 가지고 아마 20개로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았나 음. 봐요. 근데 이제 화장실 갔다 올 때마다 20개 스쿼트 하기를 했는데 이제 그래서 "그게 굉장히 좋았다."라고 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부럽다고 생각했다고요. 지금 들으면서 20 회를? 이거 황금 행동이 아닌데라고 했는데 이미 갖고 있는 그 그쵸. 기본적인 능력이 예. 다르네요, 발레를 오래 하신 이 분과.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게 또 뭐가 있냐면 개인마다 이 습관을 만들 때 자기 능력을 생각해야 된다는 음 거예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운동을 이미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음. 해서
코어가 잡혀 있고 스쿼트 20번 정도는 일도 음.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20번 스쿼트 그냥 나오면서 하면 되지라고 생각할 음. 수 있는데 이게 화장실 운동을 가기가 싫어져요 벌써. 그러니까요. 방광은 그러니까 걸린다. 방광에 올 것 예.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 그런 경우에는 한 개 하기. 이걸로 시작한다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뭐 팔굽혀펴기도 그냥 바로 엎드려서 하는 음. 게 힘든 사람은 벽 벽에 짚고 대고 하기. 예, 맞아요. 2번 하기 음. 이런 정도로 가볍게 음.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을 한다라고 하는 목표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음.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습관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 음. 중에서 "의지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식의 음.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습관을 만든다는 거는 이렇게 "내가 의지력을 써서 하지 않아야 만들 수 음.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흔히 "습관은 반복하면 된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 그 반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내가 이것을 행동할 수 있게 설계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맞아요. 하는 이야기를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결국은 내가 만들고 싶은 습관이 있거나 버리고 싶은 습관이 있다고 하면 일단 차분히 앉아서 생각이라는 걸 좀 해야 된다. 어. 그러니까 그냥 욱해서 맞아요.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이렇게 지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하고 싶은 의지가 있기 때문에 질러버리는 게 아니라 음. 오히려 그런 걸 믿지 않고 음. '내가 어떻게 만들어 놔야 이것을 음. 꾸준하게 할 수 있지?'라는 식으로 음. 앉아서 생각하고 설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이 책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음.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좋았어요. 네. 이 책에는 "당신이 실패의 원인이 아니다. 변화에 대한 접근 방식이 문제다. 성격상 결함이 아니라 설계상 결함이 원인이다."라고 하는 굉장히 유혹적인 이야기가 있는데요. 습관을 설계해야 되는 이유를 다루는 부분입니다. 이 음. 이야기에 공감하시는지 궁금했어요. 아주 공감 갔고요. 그리고 너무 위로가 되잖아요. 네. "네 성격상의 결함이 아니라 이거는 설계상 결함이다. 네가 네. 설계를 잘못한 것뿐이야. 네네. 그러니까 설계를 다시 하면 돼."라고 약간 프롤로그에서부터 좀 이 늘 같은 다짐을 반복하고 실패하는 현대인들을 감싸 주면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따뜻한 마음. 포그 박사님 너무 따뜻해. 생각을 하면서 읽었고 이게 뭐 수납장에도 비유를 하는데 프롤로그에서 수납장을 조립하는데 어떤 설계도에 누락된 게 있어서 내가 이걸 완성시키지 못했다면은 내 잘못이 아니라 그 제조사의 그쵸. 네. 잘못인데 근데 현대인들은 대체로 그렇게 됐을 때 자기를 네. 탓한다라고 해서 '제조사라면 조물주의 탓인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보다 우리가 이제 뇌의 메커니즘이나 이렇게 행동과 습관의 메커니즘을 잘 이해를 못한 채로 무조건 '내가 의지가 부족해. 난 틀렸어. 나만 쓰레기야.' 뭐 이런 식으로 네. 자꾸 질책을 하게 되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는 어떤 습관도 만들 수 없다고 그냥 "설계를 새로 하면 된다." 이 얘기를 해 주는 게 되게 우리가 스스로를 비난하는 그 목소리를 멈출 수 있게 해 주는 부분이라서 좋았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설계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안에 계속 레시피 카드가 나오잖아요. 네. 자기 레시피라는 것도 사실 사람마다 레시피는 다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적용을 해 보고 요리로 치면은 조금 더 맛있게 하려고 다른 걸 첨가하거나 빼는 것처럼 너도 이 행동을 만들고 싶은 습관을 한번 해 보고 너한테 맞는 레시피 카드를 찾아 나가면 돼."라고 이야기해 줘서 굉장히 포그 박사님의 따스함을 느끼면서 이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오랫동안 '나는 꾸준한 걸 진짜 못하는 사람이야.'라고 이제 스스로에 대한 이제 자기 이미지상을 이미 그렇게 가진 채로 '난 원래 안 꾸준해.'로 생각하고 나랑 살았거든요. 너무 비슷해. 예. 그랬는데 제가 5년 일기장은 유일하게 꾸준히 쓰거든요. 네. 근데 그걸 이 책을 읽으면서 보니까 작게 이제 시작하기에 너무 적합했던 게 손바닥만한 일기장인데 한 페이지에 5 년으로 나눠져 그쵸. 있으니까 하루에 대해서 쓸 수 있는 말이 정말 적어요. 네. 그래서 좀 밀려도 할 수 있었던 게 그 양식 때문이었고 그리고 처음에는 제가 일기쓴 걸 자꾸 까먹어서 거실 테이블에 그걸 올려 놨어요, 네. 일기장을. 그리고 포스트잇을 붙였어요.
오늘 일기는 썼니? 이렇게. 그러니까 아. 제가 제일 자주 앉는 테이블인데 뭐 맥주를 들고 앉거나 리모컨을 잡으려고 할 때마다 그 일기장을 보게 되니까 '아유 한 줄이라도 써 놓고 하려던 거 하자.' 이렇게 돼서 한 첫 1 년은 들쭉날쭉하게 쓰고 나서는 지금은 되게 꾸준히 음. 썼다기에는 지금 한 5 일째 밀려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네. 이 책에서 말하는 것과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맞아요. 많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딱 책에 나오는 음. 사례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5 년 일기장을 쓰는데 저도 똑같은 이유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맞아요. 내가 그날그날 바쁘고 피곤하고 하면 잊어버릴 수 있는데 5년 일기장은 4 줄인가? 뭐 이렇게만 쓰면 맞아요. 되거든요. 그러니까 4줄 다 안 써도 되는 거죠. 그냥 음. 하루에 음. 그냥 오늘 바빴다. 오늘 음. 피곤했다. 이렇게만 써도 음. 그냥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쓰기에 음. 좋다.' 그리고 저 역시 잘 보이는 곳에 음. 그걸 놔둔 거죠. '이거는 채워 보자.'라고 음. 생각을 하고 이제 그냥 '간단하게라도 쓰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행동을 설계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그거죠. 뭐 내 탓하기를 멈춘다 일단. 음. 원하는 것을 아주 작은 행동으로 쪼갠다. 맞아요. 실수는 새로운 발견이다. 이를 음. 발견으로 앞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음. 하면서 이 쪼개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쪼개기는 업무 쪼개기라고 하는 음. 것은 사실 요즘에 거의 모든 음. 자기계발서에서 음. 다 나오는 개념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년에 영어 시험을 몇 점 맞기 음. 이런 게 있다고 하면 그거를 그냥 그 목표 하나만 두고 보면 너무 거대하게 느껴져서 압도당하는 기분을 음.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12 개월로 나누고 음. 그러니까 한 달 단위로 나누고 음. 그걸 또 하루 단위로 나누고 해서 그럼 오늘은 뭐 문제집 한 장 풀기 음. 이것만 해 나가면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쪼개기라는 개념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습관의 디테일이라는 책에서는 습관을 만들 때도 그런 쪼개기가 필요하고 그 쪼개기라고 하는 것은 이 큰 목표로 나아가는 그 과정이기도 하지만 일단은 무조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맞아요. 저는 이 책에서 했던 얘기 중에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운동하기가 어려운 사람들 그러니까 이를테면 '러닝을 음. 한다. 러닝을 하고 싶다. 하루에 5 킬로는 달리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럼 이 쪼개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첫 번째 만들 수 있는 습관이 무엇이냐면 운동화 신기라는 음. 거예요. 근데 운동화를 신기만 하라는 거예요. 음. 나갈 필요 없다. 맞아요. 예. 운동화를 신기만 하면 된다. 따뜻한 포구 박사님. 너무 좋아. 네. 그래서 신기만 해도 어. 된다. 그리고 이게 무슨 필요가 있어. 정말 뭐 예를 들면은 '아 신기만 하라는 건 신으면 나가고 싶다는 뜻이잖아.'라고 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집에서 발 이렇게 신발 음. 넣었다가 빼기만 해도 '안 하는 것보다 음.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가장 쉬운 첫 단추를 음. 만드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습관을 늘려 나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음. 그게 읽다 보면 '아 이런 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생각이 맞아요. 많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그거를 그 습관 살려두기라고 표현을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딱 맞는 것 같아요. 그 그쵸. 내가 운동화 신기 하루에 5 킬로 뛰기가 아니라 운동화 신기를 내가 새로운 습관을 정했으면 그 습관을 매일 살려둘 수 그쵸. 있거든요. 근데 5 킬로는 죽이는 날도 있고 살려두는 날도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생각해요. 내가 어떤 식으로 쪼개 놓은 작은 행동이어야 매일 살려둘 수 있을까? 맞아요. 얘를 이렇게 생각하면 의외로 복잡하게 생각했던 게 되게 단순해지면서 그쵸. 그 행동만 하면 그 행동은 매일 성공할 수 네. 있겠는데 정도가 시작 행동으로 제일 좋다. 이걸 좀 명심하시고 새해 목표를 재조정해 보시면 맞아요. 모두에게 유용한 책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살려둔다는 말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는 이제 보통 이제 부산영화제가 10 월쯤에 있거든요. 네. 근데 영화제 기간에는 출장을 가는 일이 많으니까 요즘에는 안 갈 때도 있지만 예전에는 이제 해마다 음.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운동을 하든 음. 외국어를 배우든 습관을 만들라 치면 갑자기 끊기죠. 출장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부국제에서 늘 죽였군요. 네. 처참히 죽어버린 내 처참히. 습관. 예 그쵸. 그래서 갔다 오고 나면 그전까지는 매일매일 했는데 음. 갔다 오면 정말 손을 댈 수가 없는 음.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 보면 그게
너무 초반에 열심히 했던 것도 큰 행동이지만 해봐야지라고 하는 의지가 있었다고 음. 하면 갔다 와서는 한 번 사라진 이 매일매일 하는 습관을 되살리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습관을 살려놓을 수 있는 맞아요. 가장 간단한 행동을 무언가는 했어야 되는 음. 거구나라고 음. 생각을 하게 되는 점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음. 예, 그래서 혹시 읽으시면서 이건 나도 바로 실천해 봐야겠다고 생각하신 책 속 노하우가 있을까요? 저는 가장 유용한 포인트라고 생각했던 게 이 책에서 앵커라는 애칭을 붙인 선행 자극. 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일상에서 하고 있는 행동과 새로 만들고 싶은 습관을 연결 짓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꾸준한 일과라는 게 "전 일과가 없어요."라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뭐 아침에 눈을 뜬다. 침대에서 내려선다. 양치질을 한다. 이런 식의 이미 하고 있는 일과에 그 일과들이 사실 새로운 습관에 인제 신호를 보내는 자극이 될 수 있으니까 이미 하고 있는 '나는 뭐뭐 땡땡한 후에 새로운 습관 땡땡을 한다.' 이런 식으로 레시피 카드를 만드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진짜 유용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뭐 변기에 물을 내린 후에 스쿼트를 2회 한다.'라거나 '나는 아침에 침대에서 이제 내려선 후에 그러니까 땅에 발바닥을 댄 후에 '아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라고 말하거나 생각한다.'라거나 '커피를 들고 책상에 앉은 후에 일기장을 펼친다.' 이런 식으로 이미 내 일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갖고 있는 습관 플러스 새로운 습관 연결시키는 게 이거 되게 유용하다.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빈 칸을 주잖아요. 우리 네. 포그 박사님이 빈 네. 칸을 채워야 되는 거죠. 하염없이 채우고 싶어지고 그 일과만 쭉 나열해 놓은 표도 있는데 그 뒤에 이제 새로운 습관 어떤 걸 연결 지을지도 되게 기분 좋게 생각할 수 있어서 '아 이런 식으로 시작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앵커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유용한데 정말 우리가 이미 하고 있는 음. 것에 뭘 붙이라는 거예요. 음. 새로 뭘 만드는 게 아니라 맞아요. 그래서 정말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 중에서 아침에 침대에서 발을 땅으로 내디디면서 "오늘은 좋은 하루가 될 거야."라고 말하는 걸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음. 그때 무슨 말을 할 건지 "오늘도 뭐 건강한 하루가 될 거야."라고 할 건지 그거는 사람마다 원하는 게 다르겠지만 음. 이제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음. 거예요. 그래서 뭐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작은 것들일 텐데 예를 들어서 뭐 설거지를 한 다음에 수도꼭지를 잠그면서 개수대를 한 번 닦는다. 음. 이런 정도의 일. 한 음. 번 닦는다 정도만 음. 생각을 해도 항상 청결하게 유지를 할 수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음. 거죠. 예, 그리고 저는 욕실 청소 얘기하는 부분도 굉장히 음. 재밌었거든요. 이 저자가 이제 자기가 욕실 샤워 부스 같은 데 굉장히 습해서 곰팡이 같은 게 잘 음.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같이 사는 사람은 약간 음. 청소에 완전히 귀신이어서 너무 음. 깔끔하게 청소를 하는 사람이고 자기는 그냥 보통 정도의 음. 스스로 보통이라고 생각한다면 예, 사실은 이제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음. 뜻이겠죠. 그러니까 한 명은 굉장히 음. 청결하고 한 명은 약간 좀 듬성듬성하는 스타일의 사람이 둘이 같이 살고 있으니까 이제 이 청소 문제를 가지고 약간 예민해져 있는데 사실은 이 저자 입장에서는 '나도 한다고 하는 건데 네가 맞아요. 과도하게 하는 거야.' 같은 생각을 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뭔가 이렇게 얘기를 막연하게 하는 것으로는 음. '소통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야?"라고 이제 물어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범을 보였는데 그게 쓰고 난 수건으로 맞아요. "샤워 부스를 한번 닦아라. 이것만 해라."라고 얘기를 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듣고 보니까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음. 자기는 이제 이 샤워 부스를 "청소해라."라는 말을 듣고 '그럼 소를 들고 맞아요. 세제를 뿌리고 한번 닦아야 되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다 쓴 다음에 몸을 닦은 수건으로 샤워 부스 한번 닦으면 음. 된다고? '이건 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행동을 하기 쉽게 만들 수 음.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뭐 그 비슷한 것들 중에 치실 쓰기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치실을 뭔가 칫솔질을 하고 나서 '치실을 쓰고 싶다.'
라고 써야 하는 게 된다. 뭐 이런 게 있지만 안 그쵸. 되다가. 안 되는 거죠. 네. 게다가 또 이 저자의 경우는 이빨이 굉장히 촘촘하게 맞아. 나 있는 사람이어서 TMI였죠, 아주. 예. 그렇죠. 웬만한 치실은 맞지 않았다. 예, 맞지 어. 않았다. 그래서 자기가 사용하려고 해도 뭔가 억지로 이빨 사이에 실을 끼워 넣어야 넣는 되니까. 그 느낌이 굉장히 싫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습관으로 만들기가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그래서 무슨 그 결과 뭐 출장을 갔을 때 무슨 치실 만드는 공장에 맞아. 갔다고 치실 했나? 제조 공장도 가고, 그러니까 예. 여러 가지 치실을 실험을 해보면서 내 이 간격에 딱 맞게 네. 이제 무리 없이 들어가는 걸 마침내 찾아낸 것을 이제 또 적당한 도구를 쓰는 것의 중요성 이런 맞아요. 걸 또 예. 얘기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빨에 잘 들어가는 치실을 쓰니까 습관 만드는 게 어렵지 않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근데 이 너무 귀엽지 않았어요? 이 치실로 이 한 알만 맞아요. 이 한 치실로 개만 닦는다가 목표였죠. 예, 전체를 깨끗하게 닦는다가 아니라 이빨 하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걸 습관으로 만들기가 쉽고 한 개를 닦다 보면 여러 개를 닦게 되기도 맞아요. 하고 그러면서 이 일을 청결하게 하는 습관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가 똑같이 나쁜 습관 끊기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만약에 나는 너무 집에 아이스크림 먹는 걸 좋아해. 밤마다 아이스크림 먹는 걸 좋아해라고 생각을 해서 또 이 아이스크림 할인 마트에서 항상 여러 개를 사야 할인이 되기 때문에 막 5개, 6개씩 해가지고 이제 냉동고에 집어넣고 있다가 그걸 꺼내 먹는 습관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냉동고에 아이스크림을 채우지 않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먹고 싶으면 나가서 사 와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사 오지 말자, 먹지 말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든지 보이는 곳에 있고 쉽게 손에 넣을 수 있게 되면은 그게 습관이 되기가 너무 쉽고 나쁜 습관일수록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 하는 얘기 중에 제가 정말 완전히 웃었던 게 뭐냐면 만약에 10대 아이에게 휴대폰을 쥐어준다면 그것은 습관으로 만들 필요도 없이 늘 휴대폰을 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손쉽고 하고 싶은 동기도 있고 이런 것들은 노력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나머지도 그런 시스템 안으로 끌어들여서 좋은 것들은 하고 나쁜 것들은 없앤다라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건 다른 습관 책에서 또 읽은 네. 하지만 제가 실천하지 못한 습관책 다독가. 네, 습관책 전문가네요. 네. 그런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스마트폰을 침대에서 보는 습관을 없애려면 다른 방에 두기. 그거죠. 그거 진짜 어려워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를테면 충전 자체를 거실에서 맞아요. 한다든가 그리고 그러니까 방에다 자명종을 둬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명종도라는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해봤거든요. 또 굳이 자명종을 사서 네, 해보았는데 제가 해본 결과 알게 된 거는 뭐냐면 그런 제가 잠들고 깨어나는 데 있어서 핸드폰이 같은 공간에 없다는 게 주는 너무 불안이 더 크다. 예, 그래서 결국은 다시 이제 침대 맡에다 두고 충전을 하면서 잠드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행동들을 어떤 것들은 바꿀 만한 것이 있고 어떤 것들은 바꾸기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살살살살 구분해 가면서 맞아요. 바꿀 수 있는 것부터 바꿔보자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습관으로 아까 말씀하신 앵커로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이걸 해야지라고 만들어 놓은 습관이 뭐가 있냐면 그 5년 일기 말고 그냥 일기 쓰는 거 있잖아요. 네. 일기 쓰는 거를 하는데 저는 어떻게 그 1년 쓰는 이제 일기장을 어떻게 쓰냐면 일단 보통 1월 1일 날에 시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는 12월 달에 보통 시작을 합니다. 12월에 아무 날에나 시작해요. 그러니까 특별한 날을 사실 고르긴 고르는데 보통은 12월 중에 여행을 가고 여행을 갈 때 새 일기장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좋네요. 여행 중에는 매일매일 뭘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꼭 채워서 뭘 하니까 이제 그런 때는 일기에 적을 말이 있는 거죠. 적극적으로 쓰고 싶어지고 그러면은 씻고 나서
일단은 일기를 한 바닥 쓰고 예, 그렇게 뭐 이틀이 됐든 뭐 닷새가 됐든 일주일이 됐든 하고 나면 일단은 몇 장이 차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 일기장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면 계속해서 써나가기가 훨씬 쉬운 거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예. 1월 1일부터 시작할 생각을 하지 말고 그쵸. 12월에 여행 네. 가서 한참 기분 좋을 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든지 이제 어. 이렇게 하는 게 쉽게 시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하는 방법인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됐고 아마 많은 분들께도 그렇지 않을까. 그리고 일기장을 펼 때 항상 그 맨 앞에 내가 너무 잘 놀았다는 얘기가 적혀 있는 거예요. 좋네요. 예. 저도 적용해 봐야겠어요. 네, 좋은 생각 같아요. 그거를 막 1월부터 써야지라고 생각하면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2025년의 일기이기 때문에 1월 17일쯤부터 갑자기 한 5일 동안 안 쓰고 나면 건드리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렇네요. 일기장을 예, 그냥 이미 작년부터 쓴 일기장을 올해 내내 쓰게 되는 음. 거니까 그걸 뭐 꼭 올해 이걸 딱 맞춰서 써야 되라는 강박도 생기지 않고 그냥 편하게 써나가다 보면은 이제 한 권을 채우게 되는 케이스여서 이것 역시 약간 작은 행동으로 습관을 만드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책 속에서 한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소한 행동은 멋있게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실행하기 쉽고 지속 가능하다. 실제로 사람들이 이루고 싶은 삶의 변화는 대부분 중대하고 대담한 조치보다 작고 은밀한 행동을 통해 얻어진다. 어떤 행동에 많은 판돈을 걸수록 자기 비판과 실망도 큰 법이다. 우리는 동기가 큰 일을 벌이도록 부추기다가 상황이 어려워지면 슬그머니 빠지기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 저는 이 글이 정말 재밌었는데요. 동기가 있어야 어떤 일을 할 수 있어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지만 실제로 동기는 큰 일을 벌이도록 부추기다가 상황이 어려워지면 슬그머니 빠지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가끔 보면 우리는 성공하기보다 실패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도 망했어. 이번 생도 망했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맞아요. 약간 속 시원하게 느끼는 이제 뭐 더 할 필요 없어. 그냥 살던 대로 살자. 올해는 망했어. 이거 습관 못 만들어라고 하면서 실패했다는 감각을 오히려 만끽할 때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이런 기분 맛보신 적 있으실까요? 저는 이 동기 얘기하는 이 책의 문장이 너무 웃겼던 게 하나가 동기는 동기를 되게 변덕스럽다고 표현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동기는 파티광 친구와 유사하다. 하룻밤 같이 놀기는 좋지만 공항으로 데리러 와달라고 믿고 부탁할 수 없는 친구 말이다. 당신은 그런 친구의 역할과 한계를 이해하고 변덕스러운 친구에게 의지할 수 없는 일들을 정해두어야 한다. 라고 말하는데 이 문장이 너무 웃겨서 웃으면서 동기 이 자식. 재밌게 놀 때는 그렇게 놀고 약간 기복도 심하고 나 몇 월 며칠 몇 시에 픽업 나오라는 걸 까먹어? 막 이 생각을 하면서 동기 이 자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동기를 약간 그렇게 한번 인식하고 나니까 동기는 정말 믿을 만한 친구는 아니구나. 그렇죠. 재밌고 기복이 있어서 네. 좀 즐겁긴 하나라는 생각을 해서 이 동기가 어떤 의인화가 되니까 더 이 이해하기가 책에서 쉬운. 맞아요. 말하는 바가 더 다가왔고 사실 방금 이제 이런 기분 느껴보신 적 있냐고 물어보셨을 때 제일 자주 떠오르는 건 아까 말한 운동이거든요. 네. 운동은 늘 실패하기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하 6도인데 막 오늘 미세먼지 118이라는데 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안 해도 되는 이유. 오늘 내가 실패해도 스스로를 용서해 줄 수 네. 있을 만한 근거를 자꾸 찾게 되고 그러다 보면 더 나쁜 건 이제 별다른 신체 활동 없이 하루를 마무리할 때 어차피 오늘 운동도 안 했으니까 맥주 한잔 할까? 그렇죠. 의 단계로 접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한 날은 그게 아까워서라도 그쵸. 조금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그렇지 않은 날에는 또 다른 걸로 이어지기가 더 쉬워서 딱 이 부분에 실패하기를 기다리는 저는 늘 운동을 앞둔 저. 오늘도 실패해야지. 오늘도 실패하는 나.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한 가지 행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다음 나쁜 행동을 맞아요. 하기도 연쇄작용. 예, 연쇄작용이 벌어진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은 걸로 시작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한 가지를 하면
다음에 좋은 행동을 하는 것도 음. 더 쉬워지기 때문이고 한 가지 작은 나쁜 행동을 하면 그다음 나쁜 음.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쉽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제일 많이 하는 그런 식의 연쇄적인 나쁜 행동 중에 하나가 이를테면 어떤 날은 너무 피곤한 거죠. 너무 피곤해서 일단 집에 들어왔더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할 때에는 퇴근한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음. 차려 먹어야지.'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냉장고에 음. 그런 식재료를 갖추어 놨는데 퇴근하고 보니까 '아 지금 가스레인지를 켜는 것도 너무 음. 귀찮아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 동기 이 자식. 그죠? 그래서 이제 동기가 가출을 한 다음 혼자 남은 저는 배달의 민족 앱을 음. 켜고 그러면은 그때 또 배달할 수 있는 음식 중에서도 건강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음. 하지만 이왕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거니까 짜고 매운 걸 시키는 거죠. 그럼 짜고 매운 걸 시켜서 먹고 나면 '아 오늘은 어차피 망했다.'라는 음. 생각이 들면서 '너무 짜게 먹었나?' 이러면서 맥주를 따거든요 그쵸. 제가. 제가 제일 자주 하는 말이 "너무 짜게 먹었나?" 그런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제 침대에서 누운 자세로 음. 스마트폰을 보기 음.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또 아까까진 졸렸는데 지금은 졸립지도 않아. 아주 대환장 파티네요. 예. 그래서 계속 핸드폰을 보고 또 보고 하면서 어느새 시간을 보면은 막 새벽 2 시가 되어 있는 음. 거죠. 그러고 나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컨디션이 안 음. 좋고 그런 상황에서도 또 하루가 시작이 되고 그러면 퇴근한 다음에 또 기분이 안 좋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 집의 양배추는 한 달째 냉장고에서 정말 그 동그란 모양 그대로 맞아요. 살아있게 된다. 맞아요. 예. 그 양배추가 살아있는 것일까? 죽어있는 것일까? 왜 이렇게 우리의 2025년을 미리 내다본 것처럼. 아닙니다 여러분. 습관의 디테일을 읽으면 예. 그래서 이게 사실 작은 행동으로 좋은 그 습관을 끌어들이고를 반복해야 되는 것이지 '나쁜 걸로 이렇게 연쇄 가기가 너무 쉽다.'라는 이야기를 이 책에서도 알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책의 3 장 아주 작게 시작하라 그리고 4 장 습관 스위치를 찾아서 5 장 감정이 습관을 만든다. 이건 본격적인 습관 만드는 노하우 이야기인데요. 이 중에서 특히 작가님 기억에 남는 부분은 어떤 거였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5 장 감정이 습관을 만든다 부분이 저도. 다른 습관책과 다른 네. 포인트라고 또 생각을 했고요. 사실 사람은 불쾌한 감정이 아니라 긍정적인 감정에서 습관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책 전체에 걸쳐서 엄청 네. 강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질책하지 말아라." 또 그런 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또 실수나 실패는 그냥 다른 레시피를 인제 개발할 수 있는 어떤 징검돌 같은 거지 "실패 자체가 아니다."라는 말도 많이 하는 게 이 긍정 정서를 가지고 있어야만 이 습관을 만들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의 포그 박사님이 엄청 강조를 하시면서 이게 사실 기분이 좋아지는 행동을 뇌가 기억을 하고 다시 하려고 하는 회로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쭉 얘기했던 이 작은 습관 아주 작게 쪼갠 어떤 행동을 한 다음에 반드시 그것을 축하하는 맞아요.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 뿌듯함 또 자기 효능감 이런 걸 느낀 어떤 행동으로 뇌가 인식을 한 이후에는 '다음에 이 기분 좋아지는 느낌을 다시 얻기 위해서 이걸 또 해야지.'라고 뇌에 이래 회로가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뇌의 신경 가소성은 사실 다른 책에서도 많이 이야기하지만 이 정도로 감정에 주목하고 강조를 해준 건 또 포그 박사님이 이 책을 쓰면서 유일하게 또 하신 어떤 주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무조건 습관, 이 뿌듯함 이거를 연결을 시켜야 되는구나.'가 제 머릿속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강렬하게 연결된 게 좋았어요. 그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지금 말씀하신 음. 감정입니다. 그리고 억지로라도 축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 네. 축하한다라는 게 정말 책 전체에서 강조가 맞아요. 되고 있는데 목표를 달성한 나를 축하한다는 것, 나에게 꼭 맞는 축하 방식을 찾는다는 것, 이게 굉장히 음.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이 감정 부분이 굉장히 좋았는데 캔디 크러쉬 같은 게임을 할 맞아요. 때 예시로 들죠. 예시로 네. 나오는 건데 그 캔디 크러쉬를 할 때 뭔가 미션에 성공하거나 하면 뭔가 스위트 이런 식으로 음. 이제 그 말이 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근데 그걸 저는 예전에 캔디 크러쉬를 할 때 그런 말들이 저를 기분 좋게 한다고는 바로 생각하지는 음.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결과적으로는 현질을 하면서 그걸 했던 거라고 생각하면 뭔가 예 그런 것에 중독되어 있었던 것은 확실한 것 같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고 산 증인이 여기 있으시네요. 예. 그러니까 되게 인간이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그 감정 부분이 좋았던 이유 중에 뭐가 있냐면 사람들은 축하의 말을 하는 걸 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저는 스스로에게. 미국인들도 이럴지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되게 동양적인 정서라고 쑥스러워하는. 쑥스러워하는 거 뭐 스스로에게 예. 잘했어, 장하다 뭐 약간 이렇게 해주는 샤이한 거.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 책에서 이렇게 자기 제자들이 다른 거 시키는 건 다 잘하는데 이거. 축하는 못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것만 건너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하다라고 음. 강조를 하는 게 일단은 아 나만 그런 건 아니었구나.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습관 만드는 법 얘기를 하면서 뭘 한 다음에 아까 얘기한 뭐 화장실에 갔다 와서 스쿼트 2회. 스쿼트 2번 해야지라고 한 다음에 잘했어 이렇게 이렇게는 약간 아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냥 2번 했으니까 잘했어는 그만두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맞아요. 결국은 이 잘했어를 하는 순간 그걸 꼭 잘했어라고 할 필요도 없고 그게 핵심이다. 예. 뇌에 각인을 시키는. 어떤 말로 하든지 관계는 없지만 스스로를 축하하는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다음 행동으로 이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고리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하한다라는 개념이 생각보다는 훨씬 중요한 것이었구나를 이 책 보면서 알게 됐고 맞아요. 다른 책들에서도 습관 얘기를 하면서 이제 스스로에게 이제 그런 일종의 포상을 하라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습관을 지키면 뭐 어떤 거를 스스로에게 해준다든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보상하는 거 말고 그냥 축하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저자는 심지어는 자기는 이 축하를 하고 싶어서 새로운 습관을 만들고 싶을 정도로 얘기를 함으로써 정말 습관에 미친 자다. 맞아요. 예, 습진자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습관책에서 그 보상 얘기를 하는데 이 책에서도 보상은 사실 인센티브 같은 거여서 그러니까요. 내가 뭐 이번 한 달 스쿼트 2회를 다 채웠으면은 뭘 사줘야지, 뭘 먹게 해줘야지 이거는 뇌랑 연결되진 않는다는 네. 거죠. 그래서 즉각적으로 나에게 줄 수 있는 기분 좋은 어떤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여기선 축하하기라고 하는데 이게 들으시면서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진짜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만일에 뭐 내가 투두리스트에 뭘 지웠다. 그 옆에 뭐 스마일 스티커를 붙인다든지 그냥 스마일 표시만 해도 좋은 걸로 네. 인식을 하게 되고 혹은 좋아하는 노래를 흥얼거린다든지 뭐 주먹을 쥐거나 활짝 웃는 거 이런 정도도 그러니까 근데 사람마다 그건 물론 다르겠지만 그리고 회사에서 함부로 얼마나 할 수는 이상해 보일까? 아 정말 그러니까 뭐 해내고 나서 저도 회사에서 사회인으로서의 아파트 위신이 있는데요.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건 역시 나에게 꼭 맞는 축하 방식을 찾아라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여기서도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행동이 생각보다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 신체 동작이 뿌듯함을 증폭시킬 수 있다 맞아요. 이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근데 이것도 다른 이제 습관체계 뇌과학책에서 그 신체화된 인지 얘기를 네. 하잖아요. 사실은 행동을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도 뇌가 생각하는 것도 이를테면 좀 더 뿌듯함을 느꼈을 때 내가 이 어깨를 쭉 뒤로 이렇게 젖히고 약간 가슴을 내미는 이런 주먹을 허공으로 맞아요. 내시는 건 어떤가요? 했을 때 뭐 그쵸. 주먹을 한다 혹은 박수를 쳐준다. 자기한테 스스로 박수를 쳐준다. 이게 어디서 함부로 하면 안 되겠지. 뭐 화장실 가서는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이 신체화된 이 행동 때문에 우리가 인지도 그렇게 하게 된다 하면서 이 어떤 동작을 하는 거의 중요성 강조하는 것도 와닿았어요. 그래서 전 다행히 프리랜서라 그래. 좀 이거를 멋쩍어 하지 말고 스스로에게 작은 축하를 즉각적으로 줘야겠다. 이렇게 잘했다. 그래서 이렇게 쓰담쓰담 할 수는 있잖아요. 뭐 그런다거나 이렇게 스쿼트 2회를 하고 나서 주먹을 약간 불끈 쥐고 내가 해냄 이렇게 네. 생각한다거나 이렇게 해주는 작용이 있어야 이게 습관으로 굳혀지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하게 만들어준 책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 말씀해 주신 거의 연장선에서
나에게 어떤 식의 축하가 유효한가, 또 맞아요.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검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분들은 말로 하는 음.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분들은 행동으로 하는 게 음. 더 중요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행동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기는 하다. 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행동을 설계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축하한다, 나에게 축하한다. 이거 너무 음. 쑥스러운데라는 생각이 드시면 내가 좋아하는 소중한 사람에게 축하한다라고 생각하고 자기한테 해 보라는 음.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면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한테 소중한 사람한테 "너무 잘 됐다. 너무 잘했어. 너무 음. 축하해."라고 하는 거는 쉽게 할 수 있는데 정작 나한테 하라고 맞아요. 하면 갑자기 너무 부끄러운데가 되는 혼자 좀 거예요. 북치고 장구치는 사람 같아서.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음. 것을 이제 습관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축하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스스로를 축하하는 것이야말로 음. 습관으로 만들어야 할 굉장히 중요한 게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음. 하게 되고 지금 그 행동화라고 하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난 게 예전에 SNS에서 유행했던 한참 이제 공유됐던 게 있는데 거울을 보면서 거울을 보면서 벌써 심상치 또 않죠. 항마력이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거울을 보면서 박수를 치면서 박수를 치면서 그 "나는 내가 정말 좋아."를 하면서 맞아요, 혹시 맞아요. 기억하세요? 맞아요, 네. 맞아요. 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맞아요. 좋아."를 박수를 한 번 치면서 이제 그거를 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여튼 뭐 하는 법이 있어요. 맞아, 처음에는 맞아. 한 글자씩 하고 그다음에 두 맞아요. 글자씩 하고 네 글자씩 하고 그다음에 하는 이런 식으로 아마 검색해 보시면 맞아, 나올 맞아. 텐데 저는 그걸 보고 '야, 야 정말 힘들다. 세상 살기 너무 힘들다.' 근데 이거 저 한번 해 봤거든요. 근데 정말로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어. 뭘까? 스스로가 웃기기 때문일까?'라는 그럴 수 생각도 있죠. 했지만 이런 식으로 뭔가 몸을 크게 움직이는 음. 거 그다음에 큰 소리로 그런 얘기를 해 보는 음. 것 자체가 굉장히 낯선 경험이기 때문에 한 맞아요. 번 정도는 해 보는 것도 좋다. 그리고 음. 그거를 좀 작은 단위로 해서 내가 습관을 만들고자 한 행동을 잘 해낼 음. 때마다 덧붙이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한번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축하를 해 보실 생각이에요? 아파트 예. 뭔가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뭐 '잘했어.' 정도만 해도 맞아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습관을 뭘 만들어 볼까?' 하는 음. 것도 좀 진지하게 음.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게 됐습니다. 2025년 새해 목표 이야기하고 마무리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데요. '꼭 이루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목표가 있다면 무엇? 한결같은 사람이라 네. 역시 영어 회화와 운동인데 저는 이 책 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저는 그 화장실 자주 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화장실 가서 물 내릴 때마다 스쿼트 2회 하기. 네. 일단 여기서 출발을 해 봐야겠다. 그리고 축하해 줘야 되니까 이렇게 "잘했어." 이렇게 스스로 약간 쓰담쓰담 해 주는 거. 그리고 그 아침에 뭔가 아침 양치하면서 그 앱에 이제 위젯을 띄워 놨어요, 휴대폰 화면에. 그래서 그 위젯에 등장한 영어 문장 하나 인제 음. 양치하면서 보기 요 정도로 지금 작은 행동 두 가지를 습관을 만들어 봐야지 하고 정해 봤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 저는 축하하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 책에서도 강조를 하는 게 사실 그게 삶의 태도가 된다. 음. 그러니까 나를 질책하느냐 나를 축하하느냐 이 두 가지에서 계속 질책보다 이 축하 쪽으로 나를 격려하는 쪽으로 조금씩 움직여 가는 게 이 축하하기여서 쑥스럽거나 좀 멋쩍어도 스쿼트 2 회와 네. 문장 하나 익히기 다음에 꼭 나를 축하해 주는 행동이나 말을 해 줘야지. 여기까지 제가 포그 박사님의 지령에 따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음. 작가님은요? 궁금합니다. 예. 저는 일단 중국어를 전 음. 아까 말씀하신 여행 갔다 오면 영어 공부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저도 영어 공부도 영어 공부인데 저는 중국어 쓰는 나라에 갔다 오면 '아 중국어는 좀 해야겠다.' 왜냐면 영어가 안 통할 때가 있어서 맞아요. '중국어는 좀 배워 놔야겠다.'라고 생각을 또 한 10몇 년째 10몇 년째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때마다 또 거대한 목표를 세워서 막 음. 학원을 다니고 막 이랬다가 포기하고 반복을 했기 때문에 지금 중국어를 배우고는 있는데 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배우는 거라서 진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은 거예요. 빠르지 않다고 해도 이미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한 어. 문장으로 이제 시작을 할 생각이고 어떻게 레시피 카드를 만드셨죠? 저는 제가 생각한 거는 일단은 책상에 그러니까 밤에 자기 전에 책상 위에 중국어 책을 놓고 잔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책상에 앉을 때 일단은 펴서 펼친다까지죠. 펼친다까지고 다음은 잘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제가 생각한 그 축하 문장은 정말 좋아. 정말 좋아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다음으로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국어를 한 문장이든 뭐 10문장이든 관계없이 일단은 매일 책상에 앉으면 제일 먼저 중국어 책을 펼쳐본다. 펼친다. 이것으로 일단 생각을 했고요. 그거 말고 이루고 싶은 게 좀 많이 있는데요. 아, 많으면 안 항상 되는데. 바로 그겁니다. 이 습관의 디테일에서 하는 얘기가 맞아요. 뭐냐면 제가 항상 그 새해 목표 같은 거 생각을 할 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싶은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뭘 하고 싶어라고 하면 할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라고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거에서 벗어나서 그냥 한 가지로 시작하자. 그게 이제 그게 저한테는 무엇이죠? 그게 중국어로 시작을 하는 펼치기. 거고 네. 다음 것들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일단 이 책 펼치기 며칠 해보고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우리가 다음에 한 달 뒤에 만나잖아요. 그니까요. 그때 한 달 뒤에 맞아요. 우리 경과를 어떻게 되어 있을까? 그 이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처참하게 실패하면 이 습관의 디테일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던 이 영업력이 많이 약화되는 게 아닌가.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그거를 책 한 번 읽고 그렇게 잘 했으면 이런 책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겠죠? 물론 그렇고 제가 읽은 것만 몇 권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이렇게 잘 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모두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이 팟캐스트를 다시 들으시면서 좋네요. 늘 망하지만 늘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럼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습관들은 습관이 되는지도 모르고 만들어지거든요. 아까 이야기한 자기 전에 스마트폰 보기? 저는 그런 습관을 만들려고 한 적이 없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 30분 보기? 저는 그런 습관을 위해 노력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습관이란 녀석 정말.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한 것 중에 그 여행 가서 12월에 여행 가서 일기장을 쓰기 시작한다. 이것도 습관으로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여행 간 김에 일기장을 사서 쓰기 시작했는데 그걸 다 쓰게 됐고 그래서 똑같은 방식을 이어간 것뿐이지 그게 제가 습관을 만들어야지라고 생각한 건 아닌 거죠. 근데 가장 쉬운 방법으로 돌입해서 무언가를 이루어낸 경험이 제게도 있기는 한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것들을 떠올려서 가능한 쉬운 것들로 한번 시작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바라기는 내년이 끝날 때쯤 이맘때쯤이 되면 영어와 둘이 중국어로 둘이 너무 눈을 마주치고 나서 이렇게 자신 없는 표정으로 내가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지라고. 근데 사실 이 책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저는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을 제안해 주는 거이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 1년 뒤 영어와 중국어로 책을 소개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 좀 해보고 말씀하시라고요. 그래서 습관 이야기를 하기에 너무 좋은 타이밍이어서 말 뽑아보거든요. 우리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약간 어떤 반은 확신에 차서 얘기하고 반은 이거 될까? 막 이런 느낌으로. 근데 할 수 있어요. 일단은 맞아요. 그 스쿼트 2개 하고 그럼요. 한 문장 이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과연 1년 내내 한 문장에 그칠 것인가 아니면 365문장을 채울 것인가 이런 점에서 흥미가 가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고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
설계를 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맞아요. 나는 이 책에서 반복하고 있는 설계를 잘할 것, 축하할 것, 이 두 가지만 기억하셔도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사실 해요. 많은 자기 개발서들이 요약하면 그건데 굉장히 강조와 반복을 통해서 몇백 페이지에서 걸쳐서 말하고 맞아요. 있잖아요. 근데 요약하면 그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책이 되게 쉽게 읽혀요. 그래서 보시면서 그 귀퉁이에 자기만의 그런 행동 지침들을 설계를 계속 하시면서 보시면은 많이 시작하지 마시고 전 한 2개 정도 그리고 맞아요. 나쁜 습관 없애기보다는 좋은 습관 만들기를 2개 정도 시작해 보시고 그 효과를 보신 다음에 또 '이게 정말 유용하네.'라고 생각하고 확장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부터. 남 얘기할 때 아니고요. 할 수 우리부터. 있다. 할 수 예. 있다. 오늘 김신지 작가님과 습관의 디테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너무 재밌네요. 우리 뭔가 한 달 뒤에 가요. 어떤 결과를 안고 둘이 그쵸. 마주 앉을 것인가가 굉장히 기대되고요. 그리고 습관책 전문 애독자 두 사람이 습관책을 여러 권 읽고 예. 그리고 어쨌든 공개적으로 발언해 보는 게 좋은 것도 어쨌든 한 달 뒤라는 우리의 어떤 데드라인을 두고 둘이 약속한 거잖아요. 그럼요. 또 청취자분들과 약속한 거기 때문에 제가 한번 스쿼트 2회 한 문장 익히기 해보겠습니다. 네. 한 달 뒤를 기대해 주시고요. 한 달 뒤에 뭔가 어디에서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기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약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오늘 습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여러분도 좋은 습관 하나씩 만들어 가시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어떤 거 습관 다짐하셨는지. 예. 끝까지 들어주신 독자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각자 듣고 계신 플랫폼에서 댓글 또는 리뷰로 리딩 케미스트리에 대한 의견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리딩 케미스트리는 매주 월요일 업데이트됩니다. 다음 월요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